2016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의 일환으로 국방부가 국방시설에 대형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고 실제 훈련을 했습니다. 이번 훈련을 계기로 민관군 합동 재난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육군이 지난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등병 건강상담과 상병 건강검진 등 병 건강관리 제도가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병 건강관리 제도를 통해 500여 명의 병사들이 각종 질환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시에 치료를 받았습니다. 육군 17사단의 한 병사가 군생활 동안 모은 월급을 보육시설에 쾌척한 사실이 알려져 주위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국방부가 2016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의 일환으로 국방시설 대형 화재 민관군 합동재난 대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훈련을 계기로 민관군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재 상황 발생, 국방 레스터의 화재 신고 접수로 인해 소방팀 그리고 의무실 응급구조팀은 국방 레스터로 이동하기 바랍니다. 420여 명의 군 간부가 거주하는 국방 레스텔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국방부 소방대가 긴급 출동해 초기 화재 진압과 응급 환자 구조에 나섭니다. 거주자가 몇 명으로 추정되고 지금 있습니까? 한 13명 정도 추정되고요. 13명이요? 예. 지금 중상자가 있는 걸 파악돼서 지금 저희 구조대가 지금 구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방차가 방수를 준비하는 사이 소방대원들은 응급 환자를 구조해 나오고 국방부 의무대와 순천향대학병원은 응급 환자를 진료하고 중상자를 후송합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훈련은 민관군이 합동으로 화재 진압과 응급구조 절차를 숙달하고 화재가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국방부 근무지원단과 용산소방서, 경찰과 한국전력공사 등 100여 명이 훈련에 참가했고 소방차 등 20여 대의 장비가 동원됐습니다. 훈련소에서 훈련은 실전처럼 실제로 훈련되는 게 매우 쉽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예방을 훈련을 잘하면 실제 그런 상황이 나와서 피해 즉계하고 빠르게 화재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국방시설 대형 화재 대응 훈련을 계기로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해 민관군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범정부적 재난 대응과 극복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육군이 시행 중인 병 건강관리 제도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육군본부 의무실은 2013년부터 이등병과 상병을 대상으로 건강상담과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데요. 조기에 발견해 적시에 치료하고 있습니다. 윤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육군본부 의무실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병 건강관리 제도로 맞춤형 치료를 받은 병사는 500여 명, 폐렴과 척추질환, 종양 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등병 건강상담은 군의관이 갓전입한 이등병과 1:1 건강상담을 하고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하는 의료 서비스입니다. 상병 건강검진은 복무 중간 시점인 상병 진급 3개월 전후에 실시됩니다. 사단급 의무대와 군병원에서 흉부 방사선과 구강검진, 혈액검사 등 22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진행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일반 건강검진과 동일합니다. 병 건강관리 제도 혜택을 받은 병사는 작년에만 39만여 명, 이등병 건강상담을 받은 18만여 명 중 520명은 다양한 질환을 발견해 치료를 받은 뒤 완쾌되거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상병 건강검진을 받은 21만여 명 중에는 65명이 입원했고 이 중 10명은 갑상선암과 백혈병 등 중증 질환을 발견해 치료받았습니다. 육군은 예방과 치료, 맞춤형 건강 증진 활동에 중점을 두고 병사들이 건강하게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병 건강관리 제도를 알차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윤현수입니다.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와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이 제6차 국제공동학술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사이버 위협과 난민 문제 등 초국가적 사안에 대한 대응 전략을 심도 깊게 논의했습니다. 송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국가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유럽의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적절한 대응책을 모색하고자 열린 제6차 국제공동학술회의.
이날 학술회의는 모두 3개 주제에서 20여 명의 한독 전문가들이 참가해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사이버와 이주, 전염병 문제에 대한 초국가적 위협을 평가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 혹은 지역의 대응 전략과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단 상황을 겪었던 공통점이 있는 양국은 사이버 위협의 평가와 대응이라는 주제로 열린 일부 회의에서 열띤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이날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독일 국방부 군베르트 쉐르프 박사는 사이버 공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사이버전이 중심이 되는 복합전은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라며 사이버 공간에서 국가 방위는 군대와 정부 부처가 중복 책임제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이끌었습니다. Using progressive technologies to innovate in the areas of personnel training, infrastructure, defense and operations. So essentially turning IT of the Bundeswehr into a resilient and agile tool that would make the Bundeswehr more innovative and advance its capabilities. 또 다른 발표자인 서울미디어대학원 한희 교수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 능력과 의도에 대해 설명하며 적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 안보 방어 구조를 정리해 제시하고 군의 기존 대응 방식을 전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사이버 세이프티 측면에서 국정원과 행자부가 소위 임포턴트하고 페리퍼럴한 인터레스트를 지키는 영역을 발전시킬 것을 제안하고 밀리터리는 현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만 서바이벌하고 바이탈한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무엇인지를 식별하고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을 만들 수 있도록 투자와 리더십이 존재하기를 제안합니다. 한희 교수의 발표 내용 중 정보 수집 과정에서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는 한 참석자의 질문에는 정부의 개입이 제한된 민간 정보 수집 기구를 둔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며 우리나라도 정부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보 수집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제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편 이주 문제의 위협 평가와 대응을 주제로 한 2부에선 통일부 박상돈 과장이 북한 이탈자들의 정착 지원 현황과 성공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탈북민들이 건강한 이웃으로 자리 잡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남북의 실질적 통합 과정이자 중요한 통일 준비라고 말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해병대가 신병 1210기 장병을 대상으로 올해 첫 입영문화제를 개최했는데요. 입대 장병들과 가족들이 체험하고 즐기는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그 현장에 김두현 중사가 다녀왔습니다. 하나, 둘, 셋. 해병대를 상징하는 팔각모와 빨간 명찰을 단 전투복을 입고 입대 전 마지막 가족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깁니다. 지난 16일 포항 해병대 교육단에서 해병대 신병 1210기를 대상으로 올해 첫 입영문화제가 개최됐습니다. 입영문화제는 식전 행사부터 축제의 장으로 꾸며졌습니다. 해병대 군복 체험과 사진 촬영, 해병대 사진 전시회로 발길을 붙들고 내년부터 해병대에 도입되는 최신 전술차도 전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식전 행사에 이어 본 행사는 해병대 교육단장 환영사로 시작됐습니다. 훈련단장을 비롯한 지휘관과 후중련 또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하고 멋진 해병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행사는 경북 도립예술단의 모든북 공연과 해병대 장병들이 펼치는 밴드 동아리 공연, 장병들이 참여할 수 있는 레크레이션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돼 입영을 앞둔 이들의 긴장을 풀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또한 해병대 고유의 무술인 무적도 시범으로 강인함을, 의장대 시범으로는 늠름함을 선보였습니다. 이어지는 어머니의 격려 편지 낭독. 1210기 우리 아들들아, 엄마들은 이제 너희들을 남겨두고 이곳을 떠나겠지만 마음은 늘 너희 곁에 있는 것이고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훈련 기간을 보냈으면 한다. 아들을 군에 보내는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은 섭섭하지만 나라를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와 각오로 해병대를 지원한 아들을 자랑스럽게 떠나보냅니다. 처음에 해병대 입대한다고 할 때 걱정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저는 우리 아들을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우리 국민과 또 국가를 위해서 역할을 잘 하리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많이 보고 싶겠지만 꾹 참고 죽을 각오로 열심히 다녀오겠습니다.
드디어 가족과 헤어질 시간. 부모님에게 큰절로 작별 인사를 건네며 입영문화제는 마무리됐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이날 입영한 예비 해병들은 950여 명. 이들은 앞으로 7주간의 강도 높은 교육을 받고 전후방 각급 부대로 배치됩니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입대한 예비 해병들은 20대의 젊음과 패기로 해병대 DNA를 이어가 나라를 지킨다는 굳은 각오를 다졌습니다. 국방뉴스 김두현입니다. 나눔의 행복을 몸소 실천해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눈 한 병사의 선행 소식이 알려져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 주인공은 육군 17사단 정비대대 박종일 병장인데요. 군생활 동안 저금한 월급을 보육시설에 기부했습니다. 따뜻한 선행의 주인공을 손정민 중사가 소개합니다. 지난 16일 육군 17사단 정비대대 박종일 병장은 군생활 동안 받은 월급을 모아 부대 인근 보육시설인 신명보육원에 5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당시 휴가 중이던 박 병장은 거리를 지나다 성금 모금 게시판을 보고 기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고 바로 실천에 옮긴 겁니다. 비록 적은 금액일지라도 군생활 동안 모은 월급을 의미 있게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액수에 상관없이 마음이 부자가 된 것 같아서 정말 뿌듯합니다. 입대 전부터도 기부에 관심이 많았던 박 병장은 독거 노인들을 돕는 시민단체에 정기적으로 후원해왔습니다. 임무 수행 시 적극적인 모습으로 솔선수범하는 용사이며 타인을 위한 헌신적인 모습이 주변을 따뜻하게 밝혀주는 것 같아 중대장으로서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 병장의 선행이 알려지자 부대에서도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의 삶을 권장하기 위해 자율 모금함을 설치하고 헌혈증과 동전 등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부대는 박 병장의 이웃사랑 정신을 격려하고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표창장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손정민입니다. 외국 정상들이 방한했을 때 가장 먼저 인사를 하는 것이 바로 의장대 사열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만큼 그 선발 조건도 까다롭기로 유명한데요. 국방부 근무지원단 의장대대 그 두 번째 시간, 대한민국 1% 의장대원의 조건을 강경일 상사가 전합니다. 평균 신장 185cm, 몸무게 76kg. 웬만한 모델만큼이나 멋진 대한민국 대표 훈남들이 한 곳에 모여 생활하는 곳, 바로 국방부 근무지원단 의장대대입니다. 이처럼 의장대대는 우리 군에서 가장 멋지고 반듯한 자세를 가진 부대원이 근무하는 곳으로 유명한데요. 그래서인지 의장대 출신 연예인도 제법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외모만 훌륭하다고 모두 다 의장대원이 될 순 없습니다. 올바른 인성과 확고한 대적관이 있어야 하며 엄격한 신원조사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의장대대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저희 국방부 의장대원이 되기 위해선 먼저 신장 180에서 190cm, 체중 65에서 90kg, 시력 0.6 이상의 신체 조건이 필요하며 개별 지원에 의한 면접을 통해 선발하는 과정과 각군 훈련소에서 직접 선발하는 방법을 통해 모집하고 있습니다. 의장대대 선발 기준은 각 군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엄격한 선발 과정을 거쳐 입대한 인원들은 4주간의 집체교육을 통해 진정한 의장대원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집체교육 과정에서 교육생들은 의장대대 전문교관과 조교를 통해 의장대원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제식 훈련과 각 소속별 주특기 동작인 3군 통합 의장 행사의 기본 동작, 전통 의장대 무예 동작들을 숙달하게 됩니다. 현재 내가 이렇게 본 상태에서 이 그대로의 모습에서 돌려줘야지. 그렇습니다. 고개를 움직이잖아. 알겠습니다. 안 좋아 보인다고 그 모습이.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확대하면 되보자. 생소하고 복잡한 동작들을 능숙하게 하기 위해선 어려움이 많지만 숙달하고자 하는 의지는 확고합니다. 해봐. 총열이 10바퀴인데 하나, 둘, 다섯, 아홉, 열이야. 이렇게 4주간의 집체교육을 무사히 마치면 부모님을 초청해 갖는 수료 행사를 통해 진정한 의장대원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의장대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노력했고 그 결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의장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대표 군인의 자부심을 갖고 모든 행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엄격하고 까다로운 선발 과정만큼이나 자부심이 강한 의장대.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함보다는 진정한 자부심을 갖추기 위해 피나는 훈련과 보이지 않는 노력으로 하루하루를 보람차게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멋진 의장대원의 일상생활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통일부 유니TV와 함께하는 통일 현장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순신 장군에 대한 남북의 인식 차이를 살펴보시죠.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나라를 위해 제 목숨 기꺼이 내놓은 민족의 성웅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에 대한 남과 북의 차이를 살펴봅니다. 오직 나라를 생각한 숭고한 애국심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탁월한 전략까지. 구국의 영웅 충무공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존경심은 특별하고도 각별합니다. 임진왜란이라는 국난을 거의 혼자 힘으로 극복을 하셨고 그 과정에서 보여주신 국가에 대한 무한한 헌신, 애국 이런 정신들이 아마 국민들에게 많이 깊은 인상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전통적인 가치 말고도 또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나 뭐 이런 남기신 자료들에서 보여주시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들을 봤을 때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각자 자기 상황에 맞게 어떤 그 교훈들을 찾아가는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 국민들이 이순신 장군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 북한에서도 이순신 장군이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설에는 평양 국립연극극장에서 이순신 장군이란 제목의 연극이 무대에 올려지기도 했다는데요. 뛰어난 리더십과 애국심으로 민족을 구한 영웅을 생각하면 누구나 같은 마음이 될 것 같은데요. 북한에서 이순신 장군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그 공부 아주 하기 싫어서 안 했던가 아니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공부를 할 기회가 없어서 몰랐거나 그랬겠죠.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의 대표적 인물로 보죠. 거기에서 이순신 장군은 천대받고 착취박는 이런 농노들이라든가 무슨 일반 농민들 이런 백성의 나라를 위한 애국심으로 잘 싸운 것이 아니고 봉건 왕조에 대한 충성심, 백성을 억압하는 그다음 부패 무능하고 한 그러한 조선 봉건 왕조에 대한 충성심을 위해서 잘 싸운 그런 영웅이기 때문에 6.25 전쟁 시기에 일개 병사로 영웅이 된 인민군 전사보다는 못해도 한참 못하다. 그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하죠. 이순신을 바라보는 시선에 남북한의 미묘한 온도차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북한의 역사책에서 그런 인식의 차이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이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에 대해 영웅화하거나 또는 민족적 성웅으로 칭송하는 분위기는 체제의 규제와 또는 지침을 받아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는 북한의 최고 지도자 외에는 누구도 영웅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거북선을 앞세우고 하지만 최근에는 충무공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 이순신에 대한 연극은 물론 우리 민족의 자랑 거북선이란 과학 영화를 제작하고 텔레비전을 통해 방영하는 등 이순신 장군을 영웅화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이순신 장군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서 영웅으로 부각되기도 하였다가 격화되기도 하였습니다. 정치적 필요에 따라서 폄하되었던 이순신 장군에 대한 평가가 다시 이루어져서 민족의 성웅으로 북한 주민들 속에 인식되고 있다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어떠한 순간에도 자신보다는 나라를 먼저 걱정했던 이순신 장군. 현재 남북이 조금 다른 시선을 갖고 있지만 충무공은 역사와 이념을 초월해 우리 민족이 존경하는 성웅입니다. 병 건강관리제도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우리 장병들의 건강관리는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